엊그제 있었던 한 두어 가지 네. 이 법원의 판결, 상당히 관심을 끌 수 있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 조성필 부장판사인데요. 이 조성필 부장판사가 박원순 전 시장 비서, 남자 비서입니다. 이 사건은. 네. 남자 비서가 지난해 4월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 성추행을 했던 그 여비서가 예, 있죠. 맞습니다. 이 여비서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남자 비서가 성폭행을 당한 여비서가 그런 뭐 성폭행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증후군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시 박원순 시장 때문에 거기서 이미 고통을 받아갖고 후유증을 겪는 것이 왜 나한테 핑계대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럼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그러한 성추행이 그 여성 여비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사실을 명확하니 지금 밝힌 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했는데도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해갖고 덮어버린 사안인데 판사가 판결을 딱 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라 그러죠. 영어로 PTSD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 재판에서 그 비서관인가요? 그 사람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은 사실 쟁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우리는 이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무라고 그래요. 공소권이 없다. 죽은 사람 기소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하기 때문에 아예 수사를 안 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 박원순 시장이라는 인물 자체의 존재의의가 크기 때문에 뭐 조사를 했는데 결론도 뭐 흐지부지 뭐 그냥 내버리고 말았는데 이번 재판에서 그 비서관이 왜 자기의 어떤 그 형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이 여자 비서가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느냐? 아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 상처를 입은 사람을 자기가 조금 더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PTSD에 의해 가지고 100의 상해를 그러니까 그게 피해가 100 정도면은 박원순 시장이 한 80 했고 자기는 한 20 했기 때문에 나는 형이 대폭 감경돼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럼 한번 보자. 그럼 박원순 시장이 했냐 이 여성한테 비서관한테 비서라고 그러나요? 비서한테 어떤 성적인 추행을 했고 폭행을 했고 했는가를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방송에서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내용이 박원순 시장이 이 비서한테 문자 보내고 한 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면 쟁점 맞죠. 왜냐하면 양형에 관한 쟁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부로서는 그걸 안 밝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어떤 주장이 있죠. 그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요새는 이 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보다도 그런 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인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경우는 실형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투는 거 나는 이 범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하잖아요.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게 친절한 판결이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판결이라는 지금 우리 판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재판 아니었지만 이 A 비서관에 대한 사건이지만 여기서 이게 양형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해 준다면서 쭉 써가지고 했는 게 검찰 경찰에서 안 밝혔던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 성추행을 그대로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건 아직 1심 판결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는데 근데 이거는 뭐 이게 그 유무죄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박원순 그게 시장이 더 관심 있죠. 여비서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생각들이었는데 경찰도 저 46명의 그 전담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167일을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밝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기밀 자체, 그 피해자 측에서 기소를 한다든가 고소를 했다는 그런 수사 기밀 유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라든가 이성윤 또 이 중앙지검이라든가 그때 거기에 먼저 자기들이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거부해 갖고 경찰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피해자 그것도 논점 흐리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혐의 없음으로 해줬고 특히 예. 그 비서실 그게 이제 6층에 있기 때문에 6층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 부시장을 비롯해서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들한테도 다 호소를 했고 그랬는데도 그 다 무혐의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성필 부장판사는 그런 여러 증거라든가 증언을 듣고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왜 검사들하고 경찰은 이런 판단을 안 내느냐는 게 지금 비난의 논점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뭐 160일요? 167일 수사했어요. 100일 수사하고 있죠. 제 47명. 생각에는 고소장 앞에 딱 갖다 놓고 아마 저기 캐비넷에 내놓고 167일 지나가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공소권 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추행 혐의를 밝혀달라 기대했다는 거,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은 우리가 뭐 그분 한 분의 어떤 성추행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진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렇죠. 워낙 크기 때문에 이분이 만일에 성추행 문제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성추행으로 안희정 뭐 많이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안희정 씨 실형받고 이러면서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다시 이게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본인들의 입지가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보궐선거 때문에 더 그렇죠.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성추행당이니 뭐 이런 게 더불어 XX당 뭐 되던데 이런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 경찰은 뭐 우리가 그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아예 기대를 안 했고 예. 검찰은 어떻게 기대를 좀 해볼까 했지만 이성윤 검사장이라면은 아예 뭐 이거는 끝났을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판사는 우리가 그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이번에 행정법 판결도 봤지만 아까 그 최재형 원장의 법관 출신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좀 좌우되지 않거든요. 자기 할 일을 한다. 예.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김명수 대법원은 불신을 표명을 했지만 예. 최근에 조미연, 홍순욱, 임정섭 이런 판사에 이어서 조성필 부장판사도 소신 판결을 했다. 네. 소신 어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명한 진해원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 최근에 이 사법하는 것 보면은 낯이 돌격대 수준이다.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별건 판결을 했다. 별건 수다라는 얘기 들어봤지만 또 별건 판결은 처음 봤네요. 오늘 그렇게 또 예. 논평을 하고 뭐 나섰어요. 별건 판결 맞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별건이 아니냐 하면은 별건이라는 건 그러면은 그 A 비서관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성폭행. 예. 만일 이 사람이 뇌물 받은 걸 갖다 기소도 안 했는데 재판해가지고 뇌물 받았으면 인정했으면 별건 판결이겠죠. 예. 근데 뭐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형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 안 해줄 수는 없었다.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그 A 비서관의 박원순 시장은 전혀 성추행이 없고 A 비서관만이 했다. 그러면 징역 한 3년, 4년 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이 있었고 그걸로 이미 PTSD가 생겼고 그다음 이 그 비서관이 그걸 이용해서
호가 호의라 그래야 될지 해가지고 했으면 이 비서관 양형을 그렇게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 판결에 써줘야 돼요. 우리 양형 기준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 대법원에서 만든 대법원의 양형 기준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게 왜 그 PTSD가 중요하냐면요. 성폭행 추행을 당하고 상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상해까지 생겼다면 가중처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양형에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진혜원 검사란 분이 계속적으로 이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떤 정상적인 판단에서 언급하면 그럴 수 있다, 그걸 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는데, 이번 이 사건은 있죠. 이분이 검사가 정말 맞나? 부장검사라니까. 부장검사입니까? 뭐 부부장검사인가. 뭐 부부장 그건 관계 없는데요. 검사는 검사니까.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도 연륜이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분이 지금 하시는 뭐 옛날에 박원순 시장과 뭐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검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검사라면 있죠. 어떤 우리 판사 중에는 있죠. 사람을 일체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판단에 나중에 공정성이 의심받는다. 검사도 그에 못지않게 공정성이 생명인 직업이거든요. 이런 분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 박원순 시장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치적 공무원이고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분입니다. 이런 분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 나중에 혹시 박원순 시장이 그 대통령 되면 검찰총장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올리고 하던데, 저번에 한 사건으로 유명해졌죠. 그 조국 사건이었나? 진혜원 검사가 계속 무슨 언급하고 했는데요. 박원순 뭐 시장, 또 김정숙 여사 칭찬하는 그런 또 그런 뭐 거 해줬는데, 저는 SNS도 올리고 그랬죠. 판사 검사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 있죠. 어떤 견해를 막 표명한다는 거, 그건 결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믿고 자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진혜원 검사한테 수사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고리에 의해서 한 건가? 이래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혜원 부장검사,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걸 표현하는 건 정말 절제해야 된다. 자제하고. 그거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4일 이제 진짜 최종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죠. 그래서 징역 20년에 180억 뭐 추징금인가요?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고, 그건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2016년 10월 그 태블릿 PC 사건 이후 4년 3개월, 그리고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뭐 3년 10개월. 이런 오랜 기간이 지금 흘렀고, 그 기간 동안 정말 연세도 있고 몸도 어깨 상당히 수술도 하고 허약한 그런 신체 조건 속에서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 문제가 아주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최재성 정무수석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분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눈높이를 감안해야 한다는데, 사면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꼭 결정되는 건가요? 뭐 일종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거는 사실 뭐 유무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를 무죄로 해줘라, 무죄를 유죄로 해줘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법권의 작용은 아니고, 이건 국가 원수가 국민 통합을 위한 그 뭐 옛날에 왕의 은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레이스 뭐라고 그랬는데, 왕의 은사, 이거는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 눈높이라는 거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뭐 대부분이 이게 국민 화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직도 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눈높이에서 이게 결정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도 한번 제가 이야기하기를, 사면이라는 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했다가 뭐 이 대깨문이라든가 친문 그룹에서 반대를 십자포화를 했죠. 맞고 뒤로 들어갔죠. 예. 들어가면서도 이걸 계속 그 불씨를 끄는 게 아니고 살려놓고 있어요, 지금.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보궐선거 문제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감안한다면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지금 서울시장 특히 뭐 부산은 두 번째 치고 서울시장 문제는 이 중도층의 어떤 그 지지를 끌어오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지금 아주 예. 여론조사상 뭐 명백하고 한데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킴으로써 중도층의 지지, 그 다음 또 야권 분열, 이 두 개에 과연 적합한 카드냐, 이걸 갖다가 지금 완전히 꺼뜨려버리면 그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최재성 예. 나와가지고 이 카드를 계속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예, 불씨를 예, 끄지 불씨를 않을 끄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살려놔야죠. 아니 완전히 우리 이제 사면 포기했다 했다가 선거 한 뭐 4월 며칠이죠, 그죠? 4월 17일인가. 4월 7일이요. 7일인가 그거 또 하면 이번엔 더 역풍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말하고 그다음 뒤에 후퇴하고 나와서 말하고 후퇴하고 이런 행위를 치고 빠지기를 계속 했는데 반복해. 그래서 이 불씨를 계속 살려놓고 불씨는 살려놓고 이게 조금 불타오르게 할지 끌지 끄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겠는가. 근데 예. 지금까지는 자기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그 참모들이랄까 뭐 여당 측에서 치고 빠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기자회견을 잘 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로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치고 빠지게 할 수는 없는 없죠. 거 아닙니까? 예.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 기자들이 입장을 분명히 물을 건데 아니 다른 거 뭐 물어봤자 탈원전 나오고. 믿지도 않으니까. 예. 그러나 이 부분은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문재인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당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그냥 구렁이 닿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려면 원론적인 언급만 문재인 하고. 대통령의 특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특기가 이번에 제일 잘 발휘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유체 이탈 화법. 그러니까 지금 최재성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정무수석 예, 의원이 아니고.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면 의원을 그만둡니까? 아니 의원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떨어져 버렸죠. 떨어졌던가요? 예,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최재성 수석이 예.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걸 미리 전조를 갖다가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아, 예. 그러고 빠져나간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거죠. 아니 국민의 뜻은 왜 사면만 따릅니까? 어째서 윤석열 총장 문제라든가 저 부동산 문제라든가 탈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왜 안 따르나요? 몰라서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은 있죠. 뭐 이번 정권만 모든 정권이 다 그랬지만은 자기들 행동을 유리하게 할 때 써먹는 게 국민의 힘이. 국민의 뜻이라는 게 어디에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특히 진보 정권은 디테일보다는 추상적으로 모든 말을 한다고. 그 사실은 이번 선거에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에 관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지. 대깨문 뜻에 따르면 이거는 이번에 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으면 자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사면이라는 카드를 갖다 사용할 수 없잖아요. 와일드 카드처럼.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분 대통령이 이렇게 오래 기간 국립 호텔 생활하는 게 참 가슴 아픈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뜻에 따라야지 내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고유권이라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국민의 뜻이라는 걸로 아마 기자들이 아마 집요하게 물어도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당원들의 뜻과 국민의 공감대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예. 본인들의 반성, 사과 뭐 이런 것까지를 붙여갖고 썩 꼬리를 빼버렸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다른 것은 뭐 인사권 행사하고 이랬더니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자 하면서 이런 사면권이야말로 인사권보다 훨씬 높은 최고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대통령의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치행위라고 할 정도의 예. 고유 권한 아닙니까?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떠넘깁니까? 사실 지금 고 교수님 말씀처럼 사면권이라는 거 있죠. 이건 대단한 권한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관들인 대법관들이 한 판결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딱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권한. 이게 사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치주의의 근간에 좀 어긋나는 거다. 예.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다. 이거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는 쭉 그 2013년 제가 방송에 처음 할 때부터 쭉 봤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답이 없더라. 노답이에요, 노답. 문제에 대해서 아니 답은 하는데 그 답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답만 많이 하시더라. 동문서답. 유체 이탈 확보 어지간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도 18일 날 기자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물어도 국민의 뜻이라는 참 정답입니까? 아니면 그게 뭐 답이 아닙니까? 그걸로 일관하지. 답을 이번에 또 너무 아직 화급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여론이 좀 더 좀 더 이렇게 결정되기를 아마 또 선거에서 제 생각에 민주당에 이번에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동원은 하는데 거기서 상황입니다. 여론 추세가 이건 사면 안 해도 충분히 이기겠다 하면 사면 안 할 거고 국민의 뜻은 사면은 아닌 걸로 결정됐다. 그다음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 야권이 더 분열돼야지 우리가 유리하겠다. 그럼 국민의 뜻은 사면으로 국민의 뜻이 결정되는 거죠. 통합 포용을 이제 내세우고. 그렇죠. 말 좋잖아요. 통합 포용. 포용은 정치. 지금 그거 벌써 앞장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은 변호사님 나오셔갖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혹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시사적인 것이든 또 개인적인 어떤 민사상의 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번에도 답 좀 하려고 커뮤니티 들어왔더니 없더라고요. 뭐 한두 개 있기는 있었습니다. 도대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지만 뭐 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간단하게 만큼 할게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검찰 개혁이라고 수십 번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하고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검찰 개혁은 다른 것이다. 일단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이 너무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갈라가지고 여러 군데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충성 경쟁을 시키는 그런 개혁을 말하는 거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검찰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그동안 무시하고 그다음 기소권을 마음대로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가 가해지는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검찰권 행사 이걸 바라는 걸 개혁으로 주장하니까 서로 개혁이란 데서 마찰이 생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